우리가 평일에 쉬기 때문에 클리닉 양식은 주말에 안 써와도 된다? 20번대를 오늘 한 것처럼 예습해오면 돼. 무슨 말인지 되죠? 20번대를 평일 설날 쉬고, 왜냐면 주말에 이 20명 걸 다 내가 리뷰해줄 수 없거든? 그러니까 평일에는 20번, 21번에서 32번을 예습해오고 그 다음 돌아오는 평일에 그 30번대를 할 거거든? 클리닉 양식 써서 내가 정리해서 단톡방에 다시 보낼 테니까 여하튼 주말에 다시 만날 때는 20번대를 그 예습해오면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다. 물론 실전처럼 또 풀고 듣기도 해와야 되고. 같이 한번 봅시다. 21번부터. 저번에 한번 설명한 것처럼 바꾼 거를 일반 형광펜으로 이렇게 찾아오는 연습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일단 바꾼 거를 보통 여기로 찾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답의 근거라는 건 사실 다양할 수가 있거든. 근데 정도에 있어서 가장 정확한 답 근거가 있기는 해. 그렇게 봤을 때는 내가 지금 일반 형광펜 친 is로 시작하는 이 문장인데, 일단 해석을 해보면 그것은 여기서 기부를 보니까 뒤에 형태를 보니까 기부가 어떤 동사인 걸 알 수 있나? 수요동사인 걸 알 수 있죠. 수요동사는 얘도 이름이 붙었다는 거. 사역동사, 준사역동사, 수요동사, 감각동사, 지각동사 이런 애들은 다 특별함이 있기 때문에 붙은 거거든. 이 수요동사의 특징은 뭐야? 목적어를 두 개나 갖고 올 수 있는 거야. 보통 하나 갖고 오는데 목적어가 전치사도 없이 이렇게 하나 더 온다? 이건 이례적인 일이거든. 그래서 수요동사라고 이름 붙이는 거고, 그것은 우리에게 시간을 준답니다. 근데 어떤 시간이냐면은 반응할 시간이죠. 그 다음에 적응할 시간이죠. 어떤 갑작스러운 움직임에, 내 움직임이라는 게 다른 자동차에 의한 움직임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일단 여기서 이시지칭하는 건 뭘까? 무엇이 우리에게 이러한 반응하고 적응할 시간을 주는 거냐? it. 그쵸? this space죠. 그럼 여기서 또 어떤 의문이 들어? this space는 뭘까? 이러한 공간이 뭔지 지금 30초 줄 테니까 한번 3번 형광펜으로 네모 한번 쳐볼래? this space에 해당하는 것에 틀릴 것 같으면 연필로 표시하면 되죠. 3번 형광펜으로 네모 가루로 묶으면 된다. 예를 들면 이렇게 하라는 거다 지금. 무슨 말인지 되죠? this space에 해당하는 것에 3번 형광펜으로 네모 표시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어디에서 시작했어 얘들아? 엑스트라 스페이스에서 어디에서 닫으면 될 것 같아? 여기서 닫으면 될 것 같아. 그쵸? 그 여분의 공간을 얘기하는 거죠. 추가의 공간. between A and B네. 우리의 차와 그 차 앞에. 근데 그 차가 뭐냐면 우리 앞에 있는 차를 얘기하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지금 선택지 2번이 답이잖아. 끝까지 일단 읽어보겠네. Similarly, 비슷하게 우리는 그런 friction, 마찰이라는 걸 줄일 수가 있답니다. 그 필수적인 것을 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배운 거 나온다. 더 플러스 형용사죠. 더 플러스 형용사는 해석이 몇 가지야? 두 가지죠. 첫 번째는 뭐뭐하는 것, 두 번째는 뭐뭐하는 사람들이죠. 그쵸? 뭐뭐하는 거, 뭐뭐하는 사람들. 그럼 여기에서 필수적인 사람들은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필수적인 것을 하는 마찰을 줄일 수가 있답니다. 우리의 직장과 일과 삶에 있어서 단순히 어떻게 함으로써? 버퍼를 만들어냄으로써. 그럼 여기서 버퍼를 만들어낸다는 건 결국 선택지 2번에 항상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 예측되지 않는 그러한 이벤트, 일에 있어서. 그럼 여기서 unexpected events에 해당하는 건 본문상에서 어떤 단어야? sudden move죠. sudden moves, 갑작스러운 그러한 움직임을 얘기하는 거죠. 이거 비유적인 표현인 거 알겠죠? 그러니까 너네가 어떤 일정을 세웠는데 예를 들어서 내일 모레 뭐 숙제를 하기로 했단 말이지. 예시 들지 않을게요. 피곤해서 예시가 안 나오네요. 뭔 말인지 되지? 그러니까 이런 3일 동안 수학 공부하기로 했는데 사실 3일 동안 안 끝날 때가 많잖아. 4, 5일 정도, 하루 이틀 정도 더 필요할 때가 많으니까 이제 여분을 둬서 계획을 세우는 걸 얘기하는 거죠. 좀 더. 뭔 말인지 되죠? 내 2시간이면 단어 외울 거라고 계획 세웠는데 보니까 4시간 걸려. 그러니까 애초에 그냥 4시간 정도 시간을 잡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준비되어 있는 거죠. 항상.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는. 이런 걸 버퍼 완충지대라고 표현을 하는구나.
그 다음에 22번에서는 디즈가 지칭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거거든. 이것도 지문이 꽤나 좋은데 결국에는 미디어 산업이라는 게 유튜브나 뭐 SNS 전부 다 매체 산업이거든. 너네가 정보를 받는 모든 채널이 매체야. 신문, TV 그런 게 전부 다 매체인데 이런 매체 산업은 조금 경각심을 가져야 된대. 공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왜냐하면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런 채널의 소유권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지문인데 디즈에 해당하는 거는 뭘 내가 한번 쳐볼게. 이거는 이 부분에 해당하는 이 여기랑 여기죠. 그쵸? 이 부분에 해당하죠. 지금 내가 2번 영광 벤친 부분 이게 디즈에 해당합니다. 답의 근거 같은 경우에는 나는 여기로 골랐거든. 이 부분을 이렇게 이 부분. 그럼 나 여기서부터 한번 읽어볼게. I believe부터. 이 글쓴이는 믿는답니다. 뭐라고 믿냐면은 that부터 무슨 가로로 묶으면 돼 얘들아? 네모죠? 왜 네모로 가로로 묶어야 돼? believe에? 목적어이기 때문이죠. 목적격 접속사 대시죠. 나는 믿는답니다. 뭐라고 믿냐면은 매체 산업이라는 게 그것에 바로 그 베리는 형용사로 바로 그라는 매우 본질이 아니죠. 베리가 부사로 매우고 very pretty 매우 예쁘다. 형용사로는 바로 그란 뜻이 있어. 명사 왼쪽에서. 매체 산업이라는 것은 그것의 바로 그 본질 그 다음에 역할에 있어서 근데 어떤 역할이냐면 우리의 사회와 그 글로벌 세계 문화에서 인더스트리에 걸린 동사는 머스트죠. 야 행동해야지. 다르게 행동해야지. 응? 다른 산업보다. 특히 왜 그런 줄 알아? 그들이 갖고 있잖아. 자유로운 사용을 우리의 퍼블릭 웨이브스 공중파에 대한 그 다음에 디지털 스펙트럼에 대한 지금 이 엔드 사이로 병렬되는 건 뭘까? 빨간색으로 표시해 볼게. 이 엔드 사이로 병렬되는 거 항상 오른쪽부터 찾는 거죠. 오른쪽에 있는 뭐랑? have랑 왼쪽에 있는 have 이렇게 두 개가 병렬되는 거죠. 그럼 도대체 왜 좀 다르게 행동해야 되냐면은 왜냐하면은 그들이 여기서 대의가 지칭하는 건 누구야? 그쵸? 수일치가 안 되는데 미디어 인더스트리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지칭하는 것 같은데? 그쵸? 미디어 인더스트리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자유로운 사용을 갖고 있잖아. 우리의 공중파에 대한 그 다음에 우리의 디지털 스펙트럼에 대한 그 다음에 거의 무한한 접근권을 갖고 있는 거죠. 액세스는 명사로 더 자주 쓰인다. 누구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어? 우리의 아이들의 그러한 심장과 정신 혹은 마음에 있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세모가로는 저 여기서 이렇게 묶을게요. 빨간색으로 표시하는 게 나았으려나? 헷갈리는 사람은 빨간색으로 해라. 헷갈리지 않는 사람은 빨간색으로 안 해도 된다. 되냐? 그럼 이것이 어때? 이것이라는 건 자유로운 사용의 공중파와 디지털 스펙트럼과 그 다음에 거의 무한한 접근권이라는 게 priceless, 값으로 매길 수가 없는 거죠. 너무나 귀중한 에셋, 재산인 거죠. 자산인 거죠. 그 다음에 권리라는 거죠. 어떤 권리라면은 그것을 사용한 권리라는 게 젠장, 엔드 쪽으로 다시 주어져. necessarily, 반드시 진지하고 long lasting, 장기간 지속되는 책임을 가져야 한답니다. 공익이라는 걸 증진하기 위해서. 되냐? 이 last가 형용사로 last, 마지막이라는 뜻이 있고 혹은 지난이라는 뜻도 있잖아. 그쵸? 그 다음에 동사 뜻으로는 뭐가 있어? 지속되다니까. 여기서는 long lasting, 오래 지속되는이 되는 거죠. last dance 하면 마지막 춤이고 last Saturday 하면은 지난 뭔 말인지 이해되죠? 그 다음 23번 문제를 하나 안 냈네요. 여튼 그거는 상관없고 일단은 질문이 썼는데 왜 지웠나? 그거죠. 레크레이션 왜 하냐? 거기에 대한 목적을 얘기하는 거잖아. 일단은 내가 찾은 거는 일단 답 근거부터 할게. 답 근거 2번이잖아.
다양한 동기죠. 레크레이션 참여에 대한 다양한 동기. 레크레이션을 우리말로 하면은 오락이거든. 오락. 여기다 그러면 저 오락. 그럼 오락이라고 하면 너네가 보통 떠올리는 게 그 게임기잖아. 근데 게임이 오락이 아니라 즐거움을 하는 모든 활동을 오락이라고 하는데 한번 국어사전에 찾아봐. 되게 뜻이 좋더라고. 오락이라고 하면 그 오락기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되게 즐거움을 위한 모든 행위를 레크레이션이라고 한다. 그래서 일단 답의 근거는 난 이 부분으로 골랐거든. 입부터 여기까지. 사실 구체적인 사례에서 골라도 되긴 하는데 이 부분이 조금 일반적인 진술로 간단해서 좋더라고. 그렇게 봤을 때 선택지 2번의 첫 번째 단어가 various라는 다양한이라는 단어잖아. various에 일맥하는 그러한 단어는 뭘까? 1번 형광펜에서 wide range 오본 거죠. 얘가 다양한이란 뜻이 있거든. 얘 그거 자주 나온다. wide를 빼도 다양하냐. range of로 다양한이란 뜻이 있어. 얘 형용사 처리하면 돼. range of가 다양한이란 뜻이다. range of가 다양한. 여기서 그러면 대명사 이시지칭하는 건 뭘까 얘들아? 무엇이 거의 다양한 무엇 그쵸 recreation이죠. recreation 유친구죠. in addition to는 얘 품사 일단 전치사고 뭐라고 해석하면 될까? 무엇 외에도 게다가. 근데 전치사로는 게다가가 아닌데 얘 부사로 게다가거든. 무엇 외에도라고 해석할게. varied 형용사 또 다양한이네. 다양한 형태 외에도. 근데 어떤 형태냐면 recreation이 띠는 take form 하면 형태를 띠다라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내가 해석한 거를 한 단어로 줄이면 뭘까? recreation이 다양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뭔 말인지 이해돼? 근데 그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거 외에도 이 사람이 말하고 싶은 건 주절이거든. 그 레크레이션이라는 건 또한 다양한 개인의 욕구와 흥미라는 걸 충족시킨답니다. 결국에는 이제 다양한 동기가 있다는 건데 레크레이션 하는 데 있어서 너무 많이 나오는데? 그쵸? 일단 그러면은 될 수 있는 대로 내가 숫자로 그럼 한번 붙여볼게. 읽으면서 첫 번째는 이건 것 같은데 휴식과 release 이완이죠. 여기서 명사로 쓰였었죠. release가 이완. 휴식과 이완을 위해서 하는구나.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however 뒤쪽에서 한번 찾아볼게. 여기 however이라는 연결어에 한번 항상 1번 형광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창의성 표현. 와 이거 엄청 많네. 숨겨진 재능을 발견해 그 다음에 뛰어남을 추구하는 거죠. 그쵸? 다양한 형태의 개인적인 표현에 있어서 그림 그리고 노래하고 춤추고 이런 게 결국에는 전부 다 자기를 표현하는 거니까. 되냐? 그 다음에 또 밑으로 내려가서는 글이 어떤 식으로 구조화될 수 있냐면은 여기 보면 우리 부정대명사 기억나? some participant 나왔으니까는 뒤쪽에 뭐가 나와야 돼? some 나왔으니까 others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구조화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부 사람들은 도대체 왜 레크레이션을 하냐면 오락을 하냐면은 이제 숫자가 5번이 나올 차례네. for 쪽으로 이게 구조적으로 봤을 때 이거 사이로 병렬되는 거 보게 화면 한번 봐봐. 이 5알 사이로 병렬되는 거 뭐냐? 오른쪽에 있는 4이랑 왼쪽에 있는 4이 이렇게 병렬되잖아. 그러면 자연스럽게 5번이랑 6번이 어딘지 알겠죠? 5번이죠. 5번. 여기에서 release는 방출하다라는 뜻이거든. release가 어떤 느낌이냐면 안에 있었던 걸 밖으로 내보내는 느낌이거든.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안에 있다가 밖으로 이완 내보내는 거잖아. 너네가 친구랑 대화하고 뛰고 이러면서 돼? 그 다음에 영화를 개봉하다 할 때 release라는 걸 쓰거든. 그것도 밖으로 내보내는 거니까. 그 다음에 연기 같은 거 내보내는 것도 release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struggling은 고군분투하는 거죠. 그쵸? 다른 사람에 있어서 그쵸? 이렇게다. 그 다음에 환경에 있어서 이렇게 병렬되는 거 맞냐? 중간에 보다 보니까 그 모험적이고 높은 위험성의 그 활동에서. 그러니까 얘들아 오락이라고 해서 나는 보통 이 글쓰기랑 산책이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막 총 쏘는 게임하고 막 액티비티 막 리프팅하고 패러글라이딩하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공격성을 표현할 기회가 되기도 하는 거거든. 뭔 말인지 되냐?
막 남자애들 만나서 막 무슨 전쟁놀이 이런 거 하는 것도 오락이 되는 거죠. 건강하게 해소하는 거잖아. 그게 나쁜 게 아니라 건강하게 해소하는 게 중요한 거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몇 번째야 지금? 7이죠. 이렇게 찾으면 될 것 같아. 7이랑 8은. 그것도 4 이래 뒤쪽으로 이렇게 병렬되는 거다. 친구 사귀려고 하는 애들도 있고 다른 사람이랑 협동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대. 집단 세팅에서. 너무 다양하네. 오락을 하는 그 이유가. 개인적으로 나는 그 표현하는 게 중요한 사람일까는 창의성 표현이 아닐까 싶네요. 여러분은 어디에 포함이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24번 같은 게 이거는 이 부분 해석해야 되죠. 이 부분부터 한번 해석해 볼게. 지금 24번 지문으로 넘어왔다. 하지만 연결하니까 벗이죠. 얘는 등위 접속사가 아니다. 문장에 문두로 나오는 경우에는 글의 흐름을 알려주는 친구죠. 이거 nowhere에 무슨 가로로 묶으면 돼? 중가로죠. no가 여튼 부정 표현이니까 부정 어구가 강조를 위해서 문두로 나왔으니까 뒤에가 의문문순으로 도치된 거죠. 의주동 일반 동사니까 더즈를 쓴 거죠. 주어가 단수니까는 또 그 다음에 또 봤더니 텔이 어떤 동사야? 우리가 좋아하는 수요 동사가 또 나왔죠. A에게 B를 말해주다. 그래서 이렇게 목적어 2개. 신입들도 이제 이 정도 해와야 된다. 이제 곧 한 달 후면 내신을 나가기 때문에 이제 보고서는 하는 게 아니라 확인하는 식으로 하셔야 됩니다. no where이니까 그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대로 해석하면 되거든. 어떤 곳에도 이시지칭하는 게 뭘까 얘들아? 이시지칭하는 거 뭔 거 같냐? 찾아보세요 지금. 그쵸, 라벨이죠. 시리얼 브랜드 라벨. 이 라벨이다, 라벨. 다 같이 읽고 있죠? 눈뜬 장님 아니고. 응? 그러니까 nowhere 어떤 곳에서도 그 세계에서 유명한 시리얼 브랜드 라벨이라는 게 말하지 않는답니다. 소비자에게 뭐라고? 1/3면은 얘 분수 표현이거든. 영어에서는 분자를 먼저 읽어. 이거 몇 분의 몇이나? 3분의 1. 3분의 1 이상의 박스가 뭐를 포함하고 있다고 어떤 곳에서도 얘기하지 않아? 추가된 당을 갖고 있다고, 첨가당을 갖고 있다고. 그러니까 너네가 뭐 당 0% 이게 다 의미가 없는 거죠. 왜냐면 다른 첨가물로 대체해가지고 그걸 밑으로 잘 보이지 않게 해놓는다는 거거든. 근데 이거 찾은 친구 있나? 히든에 해당하는. 그럼 진실이잖아. 그 슈가에 대한. 근데 이게 숨겨져 있죠. 음식 라벨에. 드러나 있지 않다는 거거든. 혹시 이거 어떤 단어로 시작하는 표현 찾았냐? 본문상에서. 어디? 몇 번째 줄이야? 위에서? 1, 2, 3, 4, 5. 아, 다운 더 리스트. 나쁘지 않네요. 이 부분도. 이 부분을 찾았대요. 리스트 아래로 여기까지 하면 좋을 것 같아. farther down the list. 더 멀리 아래로 내려놓는다는 건 결국에 숨길 의도를 함축하고 있다고 얘기한 것 같거든. 지문 예습해왔죠 충분히? 혹시 또 다른 거 찾은 사람? 나는 다른 거 찾았거든. 슈가 더즈 어디? 슈가 더즈 너트 어디냐? 아 여기다. 그쵸? 괜찮은데? doesn't appear이죠. first. 먼저 나타나지 않는다. appear은 여기서 나타나다라는 뜻이다. 맞네요 생각보다. 또 다른 데서 찾은 사람. doesn't tell? 그 부분? 이 부분도 괜찮은데 근데? 이 부분도잖아. 말하지 않는다는 거니까 결국에는 히든인 거죠. 히든. 왜 이렇게 많아? 내가 찾은 건 근데 중요한 거 안 나왔어. 또 그쵸? 난 그 부분 찾았거든 사실. 어떤 부분이냐면 지금 4개나 있네?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찾았어 나는. 완전히 전달하지 않는다. 그게 숨겨져 있다는 거니까. 야 뭐 답이 엄청 많다 야 답 근거가. 그쵸? 히든에 해당하네. 그쵸? 또 찾은 데 있니? 여기까지만 할게. 그 다음 부분적으로 이 페이지에서 볼 수 있는 것부터 보면 32번에 이 문장부터 한번 해석해볼게요. 32번에
이번에는 32번에서 31번으로 넘어가는 식으로. 일단 답근 거는 여기서부터 하면 나돌리에서 무슨 가루? 중가루. 그럼 내가 왜 강조 편어라고 했는지 알겠지? 그 다음에 동그라미 어디다 쳐야 돼? 벗. 그쵸? 강조 구문이 문드로 나오면 그 강조 구문을 중가루로 하고 뒤에가 어떤 어순? 의문문 어순. 부정어구일 때만. 그는 피곤했을 뿐만이 아니라 또한 그는 점점 더 비교급엔 비교급 점점 더 낙담된 거죠. 얘 수동태 형태인 거 알죠 지금? 비동사 플러스 PP 형태니까 점점 더 낙담된 거죠. 언틸이 뭐뭐까지라고 해석이 많이 되는데 여기에서는 결국 뭐뭐 하다라고 해석해야 되거든. 결국 그는 그래서 완전히 기브업 뭐 했대 얘들아? 포기해버렸대. 야 어떤 불도 없다 여기에는. 여기 불 없어 이렇게 단념한 거죠. 사실 그는 일을 하긴 했죠. 하지만 충분한 열기가 없었답니다. 그 불을 시작할. 불이라는 건 항상 거기에 있었는데 all the time. 하지만 그는 뭐 하지 않은 거야? 수행하지 않은 거죠. 끝까지. 그쵸? 좀 지속력이 부족했다고 얘기하네. 그래서 나 같은 경우에는 답근거를 2개 골랐는데 이 부분 He is very impatient. 어땠어 얘들아? 그는 매우 참을성이 없었다. 그 다음에 He didn't keep at it long enough. 그는 그것을 충분히 keep at이 무엇을 계속하다. 그는 그것을 충분히 길게 계속하지 않았다. 결국에는 끝까지 수행하지 않았음을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31번에서는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기는 하거든. 여튼 선택지 1번에 fragility. 내가 보기에 이거 단어를 몰라서 틀리지 않았을까요? 내용도 내용인데 단어 이거 fragile. 르세라핌 몰라? 르세라핌? anti-fragile 있잖아. anti-fragile이 안 깨지는 게 아니라 심지어 무슨 뜻 있는지 알아? 내가 우연히 사전 찾아봤거든. 공격당할수록 더 강해지는 게 anti-fragile이래. 그럼 미친 거 아니야? 단순히 안 깨지는 게 아니라 공격당할수록 그거 흡수해서 더 강해지는 게 anti-fragile이래요. 엄청나죠? 여하튼 fragility, 취약함. 여기에 해당하는 거 1번 형광펜 치면 그 한 줄 정리에서는 조금 이따 수정할게. 이거 연약함이죠, 연약함. 그 다음에 passing away. pass away가 뜻이 뭐냐면 원래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사망하다라는 거거든. He passed away. 그는 죽었다. 조금 완곡한 표현으로 passed away. 지나가서 이제 사라져 버렸다는 거죠. 두 번째 뜻이 없어지다요. 없어지다. pass away. 그 다음에 이 밑에 있는 break. 이 단어. 그쵸? 깨어지는 것. 그 다음에 밑에 unstable. 불안정한 것. 그러니까 바로 밑에 wound. 상처. 그 다음에 only lasting 또 나오는데? 이거 왜 못 외우셨어요? lasting 또 나오네 여기. 오직 순간만 지속되는 거라고 하니까 이거 이렇게거든 구조파. 아 이거 하기로 한 거구나. 일단 답근 거를 이렇게 치고 시작할게. 그러면 뭔 말인지 이해돼요? 괜찮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그거 하나 바꿔야 돼. 한 줄 정리 프린트 한번 꺼내볼래? 저기서 뭐를 바꾸면 되냐? 31번을 보세요. 31번. 뭘 바꿔야 돼? 황혼을 반대편으로 옮겨야 돼. 황혼을 반대편으로 옮겨야 돼. 황혼. 야, 갈 길이 왜 이렇게 머냐? 한 거 되게 많은 거 같은데 지금 제대로 한 게 하나도 없네. 전부 다 읽은 게. 그가 죽을 때 컨템포러리 뜻이 뭐냐? 동시대 부디스트. 불교 선생. 이 사람이 썼답니다. 놀라운 책을 썼답니다. 콜드부터 무슨 가루야? 동그라미죠. Returning to Silence는 무슨 표시하고 싶어? 그쵸? 왜? 목적격 보어니까 그런 거죠. 근데 이 놀라운 책이라는 건 불렸거든. Returning to Silence로. 인생이라는 건 he wrote에 빨간 펜으로 이렇게 한 다음에 뭐라고 쓰고 싶어? 어우 잘하네. 그쵸? 삽입절이죠. 삽입절.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친구. 인생이라는 건 그가 쓰기에
이때부터 조금 우리한테 혼미하죠. 위험한 상황이다. 삶이라는 게 위험한 상황이래. 그것은 바로 연약함이랍니다. 인생의 연약함이랍니다. 뭐 하는 것은? 이거 강조 구문 아니니? 맞네요. 그쵸? 이때 강조 구문이죠. 저도 지금 해석하면서 깨달았는데 결국엔 인생의 그러면 이거 너무 중요한 거 알겠지? 강조 구문이 단순히 강조 구문이 아니라 심지어 이 가운데 들어가는 게 답의 근거였잖아. 그러니까 글쓴이가 결국에는 강조하고 싶은 거니까 답 근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은 바로 인생의 연약함이다. 그것을 소중하게 만드는 것은. 그의 말이라는 건 뭘로 채워져 있어? 또 나와. 해석 어떻게 한다고? Barry? 바로 그 사실, 그 자신의 인생. 이거 좀 어려운데. 얘 밑에 뭐라고 쓰고 싶어? His own life 밑에. 그쵸? 의미상해줘. 어떻게 알았어, 연지야? 아, 너무 웃는데 햄스터 같았어. 그쵸? 그 자신의 인생이 없어진다는 바로 그 사실로 채워져 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 다 죽고 있다는 거야.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거든. 살아가고 있는 거기도 한데. 그러니까는 얼마나 소중하냐 이거야. 영원하지 않으니까. 그 도자기 그릇이라는 게 아름다워. 왜 그런지 알아? Sooner or later 머지않아 그것이 왜 깨질 것이라고 하지? 깨지지 않을 수도 있잖아. 그런 식으로 글을 읽으면 안 되죠.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아, 깨질 것이기 때문에 아름답구나. 그 자기의 인생이라는 것은 도자기, 그 그릇의 인상이라는 건 항상 존재하고 있는 거죠. 위험한 상황. 왜냐면 언제 깨질지 모르니까. 그러한 것이 우리의 바로 투쟁이랍니다. 이러한 불완전한 아름다움. 애들아 와닿아지니? 와닿아져? 안 와닿아져? 이러한 inevitable 뜻. 피할 수 없는 불가피한 운드? 상처. 그쵸? 상처. 우리는 잊는답니다. 얼마나 쉽게 우리가 잊냐. 무엇을? 사랑이랑 시련이. 그쵸? 대부터 네모가로죠. 맞냐? 제대로 하고 있냐? 오, 맞네요. 그래서 사랑과 상실이라는 게 어떤지, 친밀한 동반자인지, 사랑하는 사람이 언제든지 사실 떠날 수 있는 거잖아. 너네 옆에 있는 친구든지 뭔 말인지 되죠? 그 다음에 대신 다시 한번 네모가로죠. 그쵸? 우리는 그래서 뭐해? 실제 꽃을 사랑하는 거죠. So much. 훨씬 더 많이. 비교급 강조니까 얘 훨씬이라고 해석하면 되죠. 뭐보다? 플라스틱 원이 지칭하는 거는 꽃보다. 그쵸? 이 엔드 사이로 병렬되는 거는 러브 두 개죠. 그 다음에 우리는 또 사랑하는 거죠. 황혼의 캐스트. 색조라고 나오냐? 그쵸? 색조를 그 산을 이제 어크로스 지나가는. 그러니까 이렇게 산 보면은 황혼이 막 이렇게 지금 지고 있다고 생각해봐. 그럼 이렇게 딱 이제 색조가 이렇게 딱 퍼지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죠. 뭔 말인지 이해되죠? 근데 이게 순간 동안만 지속되잖아. 오래 볼 수 없는 거 알죠? 해 뜨는 거나 지는 거나. 그 다음에 네모가로 나 여기서 닫을게. 나 제대로 하고 있냐? 괜찮아요? 그럼 전체적으로 혹시 구조파 헷갈리는 사람 있을까봐 화면 한번 봐봐. 얘 주어였죠? 얘 동사였죠? 얘가 목적어인 거잖아. 얘는 결국에 하이픈이니까는 삽입된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데 또 얼마나 쉽게 있냐고 강조해 주는 거야. 그 다음에 forget that에 들어가는 거고, 대절에 걸리는 주어가 얘고 얘인 거죠. 이렇게인 거죠. 그 다음에 대절을 한 번 더 쓰는 거 같은데 괜찮아? 그 다음에 이렇게 걸리는 거잖아. 이 대절 안은 구조파 가능하죠. 이 정도 구조 파악해야 된다 이제. 이건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이때 강조 구문이다. 이렇게 이때 강조 구문. 이 이시랑 대 사이에 넣은 것을 강조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나오네. 베리 해석 어떻게 하면 된다고? 이것은 바로 그 취약함이다. 뭐 하는 것이? 우리의 심장을 여는 것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엄청 강력해 보여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되게 취약한 부분을 보였을 때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이제 귀하게 여긴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그런 것처럼. 뭔 말인지 이해하죠? 그 다음 밑에 질문 있었나? 30번 질문이 있었니? 질문 없었죠? 야, 근데 이거 질문 안 나와? 이해했어 이거? 그럼 이해한 거라고 믿겠습니다. 한 줄 정리를 한번 읽어보세요. 가장 머리가 아픈 지문 중에 하나죠. 29번. 이거 지문을
두 덩어리로 나눈 다음에 어디에서 나누는 게 적당할까? 그 air 앞에서. 끝이에요. air, travel 앞에서 꺼낸 이게 갈라보는 게 좋겠죠. 요렇게 지문이 이해가 안 되면 이렇게 이분할해서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그 수평이랑 수직이라는 표현이 정말 많이 나오는데 개인적으로 난 이게 참 헷갈리거든. 수평, horizontal, horizon 알죠? 수평선, 지평선. 물 위에 있으면은 수평선, 땅 위에 있으면 지평선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horizontal 하면은 수평의. 그 다음에 가로의라는 뜻이 있어. 그 다음에 수직의는 뭐냐? vertical. 얘는 수직의 세로의. 이거를 구분해야지 조금 이미지를 떠올리기가 편하다. 29번을 할 때. 비행기를 탔던 그 기억을 떠올리면서 한번 이 지문을 읽어보도록 합시다. 아, 파일럿이 그냥 조종하는 게 아니었구나. 그 광활한 하늘을. 상업 비행기, 상업용 그 에어플레인스 비행기라는 건 일반적으로 이동하다. 여행하다가 아니라 이동한답니다. 에어레이스, 항로를. 백길도 그렇고 그 하늘길도 그렇고 항로라고 한국어에서는 표현한다. 에어웨이, 항로를. 근데 이게 비슷하답니다. 도로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도로와 비슷하대. 그 비행기가 다니는 길도. 비록 그것들이 physical structure, 물리적 구조는 갖고 있지 않을지라도. 대가 지칭하는 건 뭐야? 에어레이스죠. 에어레이스. 그 항로라는 건 그 대신 물리적 구조는 없지만 뭐를 갖고 있는 것 같아? 고정된 width, 그래서 넓이, 폭, 그쵸? 폭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defined, 정의된 altitude, 고도라는 거는 그 높이를 얘기하는 거다. 그 땅에서 하늘의 높이, 고도. 그리고 그것은 분리시킨답니다. 무엇을? traffic, 통행. 근데 이 통행이라는 게 움직이잖아. 반대 방향으로. 되냐? 결국에는 비행기길이라는 걸 생각해보면은 일단 폭이 있는 거고, 이게 조금 알지? 폭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높이가 있다는 거다. 높이. 우리가 여기서 설명하기로는 vertical separation이니까 뭐라고 해석하면 돼? 수직의 분리, 그러니까 위아래의 분리가 있네. 하늘에서는 위아래. 수직의 분리라는 것은 그 에어크래프트, 그 비행기에 있어서 수직의 그러한 분리라는 것은 일부 비행기로 하여금 어떻대? 지나가도록 한답니다. 그 비행기 위를. 그러니까 가끔씩 이렇게 비행기가 아래에서 날고 있으면은 vertical에 있으니까 이 위에 날아가도록 한다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되죠? Y부터는 무슨 가로야? 세모 가로죠. 다른 과정이라는 게 아래에서 발생을 하면서 위아래로 비행기가 움직일 수 있구나. 그냥 결국에 여기 요약하면 뭐냐? 윗부분을 요약하면 항로에 대한 특징을 얘기하는 거죠. 폭과 고도가 있다. 그 다음에 비행기가 위아래로 움직인다고 얘기를 하고 있네. 별별 지식이 다 나오죠, 정말. 그 비행 이동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cover 어느 정도 먼 거리를 포함한답니다. 의역할게요. 먼 거리를 포함한답니다. 위드부터 이 엔드 사이로 병렬되는 건 뭘까? 오른쪽에 있는 젠장, 여기가 아니네요. 여기네요. 쏘리. 오른쪽에 있는 뭐랑? 그쵸? 왼쪽에 있는 short period.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닫아야 돼. 그리고 여기. 파일럿이 됐다고 한번 생각해봐. 파일럿이 됐다고 생각하면 에어 트래블, 그 비행 이동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먼 거리를 그 포함을 한답니다. 근데 이 먼 거리라는 게 long distances라는 게 보통 비행기 타면 최소 1시간이니까. 근데 그게 거리는 엄청 긴 거잖아. 짧은 기간에 intense, 강렬한 파일럿 활동이죠. 언제 좀 강렬하고 힘든 것 같아? 테이크 오브, 위로 뜨는 거죠. 이륙하고 랜딩, 착륙할 때. 그 다음에 긴 기간에
더 낮은 파일럿 활동. 근데 이것은 뭐 할 때냐? 그쵸? 하늘에 있을 때 되냐? 근데 이 하늘에 있는 거는 어때? 그 비행의 부분이죠. 뭘로 알려져 있어? 장거리 여행이라고 되냐? 그러니까 파일럿이 하는 활동이 크게 두 가지래. 숄트 피리오드로 할 수 있는 게 있고 롱 피리오드로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이게 조금 힘들대. 이거는 이륙할 때랑 상륙할 때가 좀 힘들고 그 다음에 긴 기간에 조금 이건 별로 안 힘든 파일럿 활동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비행하는 동안 보통 오토파일럿 모드, 자동 비행 모드가 될 테니까 이건 별로 안 힘든가 봐. 장거리 비행의 부분 동안 그 비행에 파일럿들은 스펜드 시간 ing 표현 나오네. 스펜드 시간 ing. 파일럿들은 더 많은 시간을 어세싱 뜻 모으게 평가하면서 보내는 거죠. 스펜드 시간 ing. 더 많은 시간을 평가하면서 보낸답니다. 그 기체의 상태라는 걸. 뭐 하는 것보다 searching out. 찾는 것보다 근처의 비행기를. 거의 마주칠 일이 없나 봐. 그 이동하는 동안은. This is because 또 나왔다. 뭐라고 해석하면 돼? 왜냐하면이죠 얘는. this가 여기에서는 결과고 뒤에는 뭐가 나와? 원인이 나오죠. 어머 잘한다 야 1년 되니까는. 제가 이제 그럼 좀 사담 좀 풀어도 될까요? 왜냐하면 그 콜리전 충돌 있죠. 그 비행기들 사이에 충돌이라는 게 보통은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 주변 지역에서 공항에. 반면 그 충돌 있죠. 그 기체 사이의 충돌, 기체의 말펑션. 그쵸. 오작동 때문에 충돌이라는 것은 수일치 안 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S 빼면 되죠. 왜냐면 주어가 복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S 빼면 돼. 그러니까 이거 말펑션을 주어로 착각하는 친구들 때문에 이거 착각할까봐 오해하라고 낸 거 같죠. 듀투가 전치사인지 알면 이렇게 동그란 가루로 묶을 수 있었을 텐데. 그쵸. 비행기 오작동 때문에 그 충돌이라는 것은 발생하는 경향이 있답니다. 그 장거리, 그쵸? 비행 동안 결국에 사고가 나는 이유가 커다랗게 두 가지인가 봐. 첫 번째는 뭐야? 그쵸? 충돌인데 그 충돌 때문에 발생하는 거는 비행기 오작동 때문이고. 제대로 하고 있니나? 잠깐만.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 있는 거죠. 굳이 표시하지 마라. 이거는 그 공항 근처에서 충돌이 발생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밑에 두 번째는 어느 경우야? 그쵸? 긴 장거리 오토파일럿 모드 때는 보통 비행기 결함으로 사고가 나니까 비행기를 돌보고 있다는 거죠. 뭔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상상을 우리가 파일럿이라고 상상을 하면은 그 이륙이나 착륙할 때는 주변을 좀 많이 보겠죠. 충돌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그 하늘에 떠 있을 때는 비행기를 돌보는 게 이 사람들의 일인 거네. 뭔 말인지 이해되죠? 그 다음 30번대로 넘어갑시다. (33번) 이것도 내가 문제로 안 냈던 것 같은데 지금 시간을 줄 테니까는 이 clarify에 해당되는 표현이 나는 본문상에서 4개 정도 찾았거든. 빨간색 펜으로 하면 된다. 아까랑 똑같아. 방식은 이 clarify에 해당하는 표현을 본문상에서 4개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전부 다 찾으면 막 집에 가기 막 이런 거. 사실 3개야 3개. 아 2개구나 사실상. 문맥을 통해서 찾는다. 문맥 그냥 똑같은 단어만 찾으라고 하지 않는데.
40초 후에 2명 정도 시켜볼게요. 뭐 찾을 것 같기도 하고. 혹시 2개를 그냥 찾은 사람? 난 그래도 2개 찾은 사람. 2개. 2개 찾았어? 하나 찾은 사람. 하나는 그래도 많이 찾았네. 그럼 여기 2분단 쭉 못 찾으셨어요, 연지씨. 단어를 크게 외치세요. 오, figure out. 맞아. 그 다음 figure out. 그 다음 figure out. 뒤쪽으로는 똑같아요. 그 다음 세 개를 뭔데? 기대되는데? 3개야? 내 2개 찾았는데? 간 상관없어 그건. figure out이랑 discovery랑 find find는 어디 있는 거? 밑에서 7번째 꽤 하네 이소정씨. 나 2개 찾았는데 3개 찾으심. 그쵸. 난 디스커버리랑 figure out을 찾았거든요. 이렇다니까. 나를 알려줘요 이제 점점. 그쵸. 고3 애들한테도 정말 많이 배우거든. 이제 눈이 여러 개니까 나는 2개인데 너네 것까지 합하면 정말 많은 눈들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거든. 일단 이 지문에 답근 거는 일단 이 부분으로 볼 수 있고, 첫 번째 답근 거. 이 안에서 정확하게 clarify를 찾는다면 discovery랑 figure out인 거죠.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 답의 근거는 이 everyday language 이 부분에서 답 근거 찾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도 discovery랑 figure out 있죠. 와우. 그렇구나. 그 다음에 또 이 부분을 찾았네. 추가적으로 find. 그쵸. 우리 시간 관계상 이 부분만 그러면 보자. 왜냐면 우리 이미 질문 프린트로 문장을 해석을 했거든. On the contrary, 여기서부터 지금 하고 있는 거다. 다시 한번 질문할게. 음료 마실까요? 설날 지나고 한번. 그냥 사주면은 재미없잖아. 그쵸? 그러니까는 질문을 해가지고 먹기 싫어? 괜찮아? 괜찮다는 게 안 사줘도 괜찮다. 그 글쓰기라는 것은 더 자주 민즈 뜻이 뭐냐? 수단이랍니다. 발견의 수단이랍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사용하는 거죠. 글쓰기 과정이라는 것을. 인위치의 선행사는 뭘까? 우리가 글쓰기 과정을 사용하는 거. 근데 이 발견으로 보는 게 나을 것 같아. 그 발견에서 우리는 글쓰기 수단을 과정을 사용하는 거죠.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의 아이디어가 무엇인지. 그러니까 여기서 그래서 얘기하는 게 난 이거 너무 공감하거든. 글을 너네가 처음에 일기 쓰려고 딱 폈잖아. 그럼 어떤 말을 쓰려고 했는데 마지막에 다 쓰고 읽고 나면 완전 딴소리하고 있을 때가 가끔 있거든. 결국에는 우리가 표현을 해야지 우리가 어떤 생각과 느낌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거거든. 그냥 생각만 하면 몰라. 그러니까 친구랑도 대화하는 거죠.
모든 언어라는 것은 자주 중요하답니다. 이러한 발견 과정에 있어서 너의 생각을 translating, 옮기는 거 있잖아. 더 일반적이고 더 간단한 용어로. 이게 준사역 동사죠. 너가 이해하는 걸 도울 수 있답니다. 너의 생각이 실제로 무엇이었는지. 근데 이게 무엇이랑은 대조되는 거야? 너가 처음에 상상했던 거랑은 대조되는 거죠. 뭐 할 것이라고 생각했어? 그것이 그럴 거라고. 이렇게 되죠? 되냐? 여기에 뭐가 생략돼 있게? 이매진도 오른쪽에. 목적격, 접속사, 대시죠. 데이, 월에서 데이가 지칭하는 건 뭘까? 아이디. your ideas죠. 됩니까? 결국엔 일상어로 바꾸는 게 중요하니까 우리가 본문을 우리 스스로 한 줄로 정리하는 습관을 기르는 거죠. 그렇죠? 글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다음 34번 밑으로. 이거는 답근거가 나는 어떻게 쳤냐면 일단 세 부분을 쳤거든. 이 부분을 쳤어 일단. 그 다음에 두 번째 답근거는 어디로 쳤냐면, 그러니까 이게 조합돼서 답근거지 이거 하나하나가 답근거라는 거는 아니거든. 이렇게 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 부분을 쳤습니다. 이 부분. 이 부분. 이렇게 세 부분. 이렇게 세 부분이 조합되었을 때 답의 근거라고 생각한 것 같거든. 이러한 정보라는 건 계속해서 직역도로 준사역 동사가 나오고 있죠. 우리가 더 잘 이해하도록 한다는 거죠. 뭐를 이해하냐면 유전자라는 게 우리의 통제하에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야? 우리가 따라야만 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도록 돕는답니다. 그럼 여기서 understand 왼쪽에 뭐 붙여도 돼? to를 붙여도 되는 거죠. 준사역 동사 같은 경우에는 목적격 보어 부분에 to 부정사나 동사 원형 나올 수 있으니까는. 그럼 여기서 이 and 사이로 병렬되는 문장의 구성 성분은 뭘까? and를 사이로 병렬되는 문장의 구성 성분이 뭔 것 같아? 보어죠, 보어. 보어가 두 개 병렬되는 거잖아. C2, C1이죠. 컴플먼트. 비동사 뒤에 오는. 보어 두 개가 병렬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게 결국 우리 자신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 한 가지 가능성은 뭐냐면은 건강한 트윈 같은 경우에는 식단을 했잖아. 근데 이게 껐죠. 그 암 유전자라는 것을. 그러니까 건강하게 먹은 사람은 암에 걸리지 않았어. 결국에 그 생각 있죠. 어떤 생각이냐면 음식이라는 게 특정한 영향력을 갖는다는 거 있잖아. 유전자 피현에. 이게 상대적으로 새롭대. 예전엔 뭘 먹든 상관없다고 생각했나 봐. 근데 먹는 게 엄청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뭔 말인지 되죠? 그 다음에 35번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떻게 알려주고 싶냐면 답근 거 어떻게 표시하는지를 이게 물어봤는데 이거 신박하게 한 친구가 있었어. 한 명이. 어떻게 답근 거를 표시를 해왔냐면 사실 고3에서도 한번 보긴 했는데 어떻게 연결을 했냐면 결국에 토픽을 뽑아서 연결시킨 방법이었거든. 일단 화면에 봐. 그냥 봐라. 이렇게 이게 일단은 주제잖아. 이거는 틀릴 리가 없으니까는 그 미신에 대한 거잖아. 그 theater, 극장 세계를 둘러싼 미신에 대한 건데 그 다음에 일반 문장에서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이렇게까지 연결시키진 않았는데 내가 지금 방금 연결시킨 거고 2번에서는 이렇게. 이건 구체적인 예시죠. 셰익스피어의 유명한 비극인 맥베스. 그냥 봐라 일단은. 그 다음에 또 부분적으로 이렇게 연결시켰어. 이렇게. 그 연극에 대한 것이다. 그 다음에 4번 문장에서도 이 더 플레이. 그 연극에 대한 내용이 계속 나오니까는 나 제대로 하고 있니? 답이 몇 번이냐 근데 이거? 4번이냐? 3번이죠. 그러니까 3번이 지워지는 거고 5번에서는 여기로 연결시키진 않았는데 지금 끼워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연결시켰어 친구가. 이렇게 연결시켜놨더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 안 시켜도 될 것 같긴 해.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토픽이 비슷하고 글감이 비슷하다는 걸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거든. 그래서 답근 거 표시하고 싶다 하는 친구는 이렇게 해오면은 그래도 내가 열심히 했구나 이런 느낌을 받겠죠. 뭔 말인지 이해되냐? 29년도 할 때 한번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봐.
됐나요? 돼요. 이렇게까지 해오는 친구가 있다. 답근거로 그냥 건너뛰는 게 아니라. 그 다음 거의 다 왔습니다. 하나 남았어? 하나 남았다 얘들아. 39번. 이거 제일 어려운 거잖아. 이거 답근거를 일단은 이 대열 브레인에서 대열을 찾으면 되잖아. 이 대열이 지칭하는 게 결국에는 4번 문장의 뒤에 그런 환자들이었죠. 이게 가장 강력한 답근거고 오늘 고3 6월 3월 모의고사 하는데도 이게 답의 근거였거든. 서치 명사 뒤에. 이게 결국 답근거였으니까 문장만 길어지고 단어만 어려워질 뿐이지 답에 대한 접근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만 하고 집에 갑시다. 일부 경우에 그들의 뇌라는 것은 멈추는 거죠. 기능하는 것을 altogether. 부사로 무슨 뜻이야? 그쵸? 완전히. 단어 꼼꼼히 외웠으면 완전히. 이거 한 몇 번 본 것 같아. 최근에도. 그 다음 문장의 주어는 뭘까? 주절의 주어는 transplant죠. 동사는 was죠. 다시 한번 무슨 가로? 중가로. 이번에는 뭐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중에 어디에 해당되냐? 일단 강조를 위해서 도치되는 경우 세 가지. 첫 번째, 부정어구. 두 번째, 장소 방향의 부사고. 신입 2명만 모를 것 같거든 내가 보기에는. 외웠거나. 나머지는 다 알 거야. 세 번째가 보어죠. 부정어구가 문 들어오면 뒤에가 의문문어순으로 도치되죠. 근데 얘 둘은 어때? 주어랑 동사의 순서만 바꿔주면 된다. 그러니까 신입만 제대로 알고 있으면 되는 부분이다 이거는. 그럼 이건 몇 번째에 해당할까? The most widely known은 세 번째인 보어에 해당하는 거죠. 형용사니까 known이. 외워야 된다. 고3 때 더 많이 나온다. 항상 그 이행문 반복해서 외우면 된다. 애들은 이미 1년 동안 외운 부분이라 거의 다 알고 있거든. 모든 그런 의학적 성취에 있어서 1960년대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해석은 직역하면 돼.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최초의 심장 이식이랍니다. 근데 이게 performed 수행이 된 거죠. 사우스 아프리카 서전 외과 의사인 크리스천 버나드라는 사람에 의해서 1967년에 꽤나 먼 과거는 아닌 것 같은데 그 환자의 죽음이라는 게 18일 후에 약화시키지 않았답니다. 그 정신을 그 사람들의 정신이죠. 환영했었던 새로운 시대를 의학에. 야 심장을 이식한다고? 대박인데? 사람이 죽거나 말거나 그냥 그 사실이 너무나 중요했던 거죠. 그 시대 때는. 능력 있잖아. 수행하는 능력. 심장 이식이라는 걸 뭐와 관련이 돼 있었어 얘들아? 발전과 무엇에? 레스퍼레이터? 인공호흡기의 발전과 관련이 돼 있었는데 그리고 그것은 도입이 되었답니다. 병원에 1950년대. 그럼 순서로 봤을 때 뭐가 먼저 됐냐? 심장 이식이 먼저 된 거야? 아니면 인공호흡기가 먼저 된 거야? 인공호흡기일 수밖에 없죠. 왜냐면 인공호흡기 때문에 1950년이고 1967년이잖아. 그러니까 17년 정도 후에 심장 이식까지 가능해진 거네. 그쵸? 이게 이제 내용 일치 불일치로 이런 게 출제되죠. 촌스럽게. 그쵸? 그 인공호흡기라는 것은 많은 생명을 살렸지만 어떤 사람들? 도우주 후주죠. 도우주 후의 변형 형태. 심장이 계속해서 뛰는 사람들이 그 회복하지는 않았답니다. 모든 다른 중요한 기능이라는 거. 그러니까 심장만 뛰고 뇌는 죽어 있고 막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 거야. 그러니까 식물 인간인 거죠 사실상. 그 깨달음이라는 게 어떤 깨달음이냐면 그러한 환자들이 뭐 될 수 있어? 장기의 원천이 될 수 있다는 깨달음이라는 게 그쵸? 무엇을 위해서? 그 이식을 위해서. 인과관계 동사죠. 얘가 원인이죠. 그래서 결과로 뭐가 왔어? 설립하는 게 된 거잖아. 하버드의 뇌사 커미티 위원회라는 걸. 이 엔드 사이로 병렬되는 게 뭘까? 오른쪽에 있는 투랑 왼쪽에 있는 투죠. 첫 번째 결과는 하버드의 뇌사위원회가 설립되었구나. 그 다음에 결과 두 번째는 그것의 권고. 여기서 그것은 누구실 것 같아? 이츠 레코멘데이션에서 이츠는 누굴까? 그쵸? 커미티를 얘기하는 거죠. 위원회가 권고하는 거죠. 뭐라고 권고하냐면 모든 디서너브, 식별 가능한 중추신경계의 활동의 부재라는 게 새로운 기준이 되어야 된다. 죽음에. 그러니까
전부 다 심장도 안 뛰어야지 죽는 게 아니라 중요한 기능이 없어지면 죽는 거라고 판단하자는 거야. 그래야지 그거 살아있는 장기라도 이식해서 도울 수 있으니까 다른 사람을.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답은 4번이고 이건 더 이상 해석하지 않을게. 그 권고라는 것은 얘 해석 어떻게 하게? since 부사로. 그쵸? 그 후 혹은 이후. 그쵸? 이후로 해. 이후로. 그 후 이후로 채택이 되었답니다. 아 이거 너무 중요한 게 마지막에 나와버렸네. 이거 이렇게 하고 이거 이행문에 따로 적어올게 지금. 일부 수정과 함께 거의 모든 것에. 그러니까 거의 모든 국가에서 이 중추신경계 활동이 중지된 거를 새로운 죽음의 기준으로 삼았다는 거야. 근데 약간 수정이 되긴 했다고 얘기를 하네. 되냐? 이거 이행문 수동태 페이지 한번 펴볼래? 수동태 페이지가 있나? 태 있다 태. 그렇죠. 13이랍니다. 13. 거기에다가 뭐를 적을 거냐면 수동태라고 굵은 글씨 굵게 표시됐을 거거든. 뭘 적을 거냐면 이게 그 유나가 알려줬거든. 애들이 수동태 그 능동태 문제 그거 풀 때 문법적으로 접근하는 거를 어려워한다 했나? 잠깐만 일단은 내가 적을 수 있는지 볼게. 이게 문장이 있긴 한데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네. 타동사가 수동태로 쓰이면 목적어가 하나인. 뒤에 목적어가 남지 않는다. 이게 포인트인데. 근데 이거 조금 구리거든 워딩이. 근데 내가 써놓은 게 있어.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아까 예문으로 보여줄게. 그냥 지금은 이해를 하고 조금 있다가 필기를 해. 그러니까 내신에서 이런 문제가 나오잖아. 이 has been adopted랑 뭐를 대조하냐. has adopted를 이렇게 고르라고 한단 말이야. 그러면 너네가 보통 유나가 말하기로는 애들이 이걸 해석으로 접근한대. 해석으로. 그 해석으로 접근하면 어떻게 하냐면 얘가 채택하다는 걸 알면은 권고라는 게 채택되냐 채택하냐 채택되는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는 거야. 근데 이건 해석적 접근이고 구조적 접근은 1초 만에 얘가 될 수 있거든. 1초 만에 해석 안 해도 돼. 얘가 돼. 왜냐면 어답트는 타동사로서 목적어를 하나만 받기 때문에 만약에 얘가 답이라면 뒤에 쉼표 뒤에 목적어가 하나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목적어가 없잖아 뒤에. 그러니까 1초 만에 얘를 고를 수 있는 거거든 사실. 1초. 이게 1초 문제거든. 그러니까 타동사가 수동태가 되면 뒤에 목적어가 남을 수 없다는 게 지금 포인트거든. 근데 그래서 이게 구조적 접근이라고 하는 건데 이걸 이해하면은 맞출 수 있는 문제가 엄청 많거든. 사실 내신에서는 내신에서 나와. 이게 수능에서는 안 나오고. 그거 관련해서 내가 변형 문제까지 조금. 이것도 똑같아. introduce 이 부분 한번 볼래? 이거 그냥 보고 이해하면 된다. 얘도 결국엔 수동태거든. 수동태인데 introduce도 얘 타동사야. 그러면 또 의문이 이거 타동사는 도대체 어떻게 하냐? introduce의 다 외워 타동사?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예문을 생각하면 돼. I will introduce myself. introduce myself. 뒤에 목적어 바로 나오잖아. 타동사라는 걸 알았을 때 뒤에 얘 목적어 아니잖아. 얘 투부정사 전체사잖아. 얘 전체사 맞니? 지금까지 잘려가지고. 얘 전체사지. 전체사야. 맞니? 네. 다행히 맞네요. 그러니까 얘도 결국에는 내신에서 어떻게 나오겠어? 얘랑 대조되는 표현으로 had, introduce도 이렇게 나와. 그럼 이게 어때? 해석을 안 하는 거야 그냥. 바로 1초야. 뒤에 목적어 없네? BPP, 수동태.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거든. 뭔 말인지 이해돼? 또 다른 예문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 알고 있었어? 너무 뻔한 걸 설명하고 있어 지금? 여기에 있나 한번 찾아볼게. 빈. 마침 없네요. 수업을 끝내라는 것 마냥.
이거 정리해가지고 내가 단톡방에 보내주고 그거 관련된 문제도 조금 뽑아서 주말에 그 연습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오늘 그 유나랑 그 얘기를 했거든. 그래서 너는 어떻게 접근하냐 그 문법 문제에 있어서. 근데 오늘 아침에 그 얘기를 나누면서 사실 내가 영어를 심도 있게 누구랑 얘기할 만한 그런 일은 없거든. 근데 유나랑 얘기하면서 되게 유의미했단 말이야. 걔가 여하튼